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은 사랑 노래들 있잖아요. 왜 항상 비슷한 말인데도 어떤 노래는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을까요? 사랑해, 보고 싶어, 미안해. 이 세 단어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발라드를 음악이 아니라 언어로 읽는 책, 더 송라이터스, 그리고 그 책을 쓴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발라드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더 송라이터스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해보고자 나왔고요. 사실 김영대 평론가가 이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유작이죠. 김영대 평론가의 추모하는 마음도 제가 내돈내산 채널에서 프리뷰에 또 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고요. 이 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발라드를 장르나 음악이라기보다는 가사 그리고 언어의 관점에서 해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 특히 발라드가 사랑을 이야기해온 방식을 시대 감수성의 역사로 다시 엮어낸 책이죠. 핵심은 발라드는 결국 이야기의 힘으로 전개되는 음악이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송라이터와 그리고 노랫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발라드를 읽는 한국인의 사랑 문법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그 음악들이 다 한국 노래들이고요. 발라드의 이제 시작부터 짚어서 최신곡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한국적 낭만, 한국적 정서가 어떻게 발라드의 언어로 설계됐는지 추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 비평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에세이나 혹은 뭐 시를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악 평론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코드가 사용됐고 이 코드 때문에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음악에 치중하기보다는 가사에 치중을 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총 117곡의 김영대 평론가가 엄선한 아주 발라드의 정수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노래들을 다 듣지는 못했었고, 결국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듣고 있는 그 멜론에서 모든 노래를 다 큐레이팅 해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거의 웬만하면 다 들었던 노래들인데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단순하게 명곡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독해를 한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습니다. 챕터는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발라드라는 장르 혹은 정서,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샵, 단어로 샵 듣는 샵 발라드. 여기가 일단 큐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발라드의 세계 해서 초반의 역사에서 요새 발라드까지 쭉 이제 짚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말 그대로 발라드를 정의하게 되죠. 특히 한국 발라드를 구축한 핵심 송라이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약간 한국식 발라드의 기원 설화를 그런 보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김영대 평론가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10년을 한국 발라드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문세, 더 클래식, 유재하, 김현철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가수들 그리고 작사가들이 나오면서 괜히 읽는 제가 또 설렜습니다. 옛날 막 많이 듣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10개의 해시태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시태그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간 연대기처럼 썼다라기보다 하나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첫 번째는 조금씩 천천히, 두 번째는 두 번 다신 만나지 마요, 세 번째는 한 걸음 뒤엔 내가 있는데, 네 번째는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다섯 번째는 그 소녀, 뭐 겨울이 봄 되든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 테마에 맞는 노래들을 한 4-5곡씩 추천을 해주는 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부는 말 그대로 발라드가 뭔지를 알려줬다면, 역사를 알려줬다면, 2부는 꼭 들어야 되는 발라드를 큐레이션 해줬다라는 점에서 또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말 그대로 60, 70년대에서부터 K-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봄날도 여기에 한 그 발라드 챕터로 나오거든요. 뭐 그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김영대 평론가가 옛날에 그 역사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음악들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발라드의 계보를 좀 이렇게 집대성하려고 했던 느낌들이 강했었습니다. 이 책이 재밌는 점은 보통 한국 가요 담론, 뭐 가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들을 보면 작곡과 작사가 있을 때 작사보다 작곡을 더 위에 쳐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사가 진짜 중요하다. 물론 뭐 작곡, 프로듀싱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작사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담론의 서사의 중심축이 가사로 넘어가는 게 전 참 좋았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가사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곡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새로운 곡에다가 쓴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유명한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에다가 제가 운율을 맞춰가지고 가사를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저도 작사가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저의 재능은 여기까지여가지고 작사를 직접적으로 해보진 못했지만 여전히 꿈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영대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하게 플레이리스트적 비평이 아니라 감정의 딕셔너리에 가깝게 책을 구성했다라는 점이죠. 무려 117곡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 곡들이 비평을 한 게 아니라 감정선에 맞춰서 썼다라는 게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는 이런 발라드, 어떤 감정에는 이런 발라드, 그래서 약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딕셔너리, 사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또 내재적 관점뿐만 아니라 외재적 관점으로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관통했던 키워드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 낭만, 도시성, 과잉, 절제 등등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발라드를 단순한 옛날 노래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서 기술로 읽게 만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발라드는 지금도 대세 장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좋았던 지점이고,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중에 하나가 이렇게 QR코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할 때 바로 이게 유튜브 링크로 대부분 연결이 되는데 QR을 찍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점도 너무나 저는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음악 비평 쪽에서 가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곡의 음악적 깊이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음악 비평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그러니까 이 발라드는 뭐 어떤 화성이 사용됐고 어떤 코드가 사용됐고 이 작곡가는 어떤 걸 의도했고 작곡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신 분에게는 솔직히 뭐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음악 평론이지만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언어 영역 그 지문 읽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읽었을 때 감정이 따뜻해지는, 김영대라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작이 돼버린 거잖아요. 문체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대 평론가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김영대 평론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기는커녕 더욱더 또렷해진다. 기억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절 나를 둘러싼 모든 기억은 음악을 중심으로 촘촘히 엮여 있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악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조금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것 같다. 그 시절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나 그때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지만 당시 흘러나오던 음악과 그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감정은 신기하게도 남아있을 때가 많다. 실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음악이 그 기억을 그렇게 만들어준 건지도 이제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프롤로그에 나오는 파트인데 음악이 얼마나 본인에게 중요했는지를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요 음악 평론을 하게 된 계기들을 앞부분에 프롤로그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도 일단 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지만 더 또렷해지는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그 또렷한 기억들 중에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도 굉장히 많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혹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들었던 그런 노래들,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노래들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기억과 노래의 어떤 연결성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윤종신의 존니, 그러니까 윤종신 작사, 포스티노 작곡 편곡 2017년에 나온 곡인데 뒤끝있는 모든 전남친의 송가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있는 챕터인데요. 제가 존니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이 부르거든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노래는 척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딱 알맞게 사랑할 줄 모르는 쿨함과는 거리가 먼 남자다. 자존심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어 잘 지내는 척은 하면서도 실은 미처 추스르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은 채 버텨내고 있는 그. 하지만 그의 배려는 거기까지다. 어디선가 바람에 실려온 잘 살고 있다는 상대의 근황은 그의 참아왔던 영린을 건드린다. 상대가 나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아프길 바라는 그의 저주 섞인 마음은 감동보다는 어쩌면 조소를 유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글과 노래가 가진 표현의 온도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 가사 중에 그 10분의 1만큼 뭐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사, 사실 저는 가사를 다 외우고 있는데 되게 찌질해요. 진짜로 찌질해요. 근데 그게 우리 특히 남자들 이별했을 때 남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에게 차였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인데요. 사랑해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인류는 평생 음악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 설레는 마음, 행복한 웃음, 그리고 때로는 애달픈 감정이 주는 어마어마한 힘과 중독성은 우리를 매번 이 사랑이 마지막이라고 믿게 만든다. 우리가 늙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지금 이 사랑만은 영원히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실은 그게 불가능한 약속일지라도 우리는 그 논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다짐을 믿고 싶은 거다.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모든 발라드, 특히 발라드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과연 발라드라는 장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래들이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에코의 행복한 나를,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그리고 SES의 꿈을 모아서, 그리고 이적의 다행이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아마 발라드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챕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페이지는 이제 328페이지인데요. 김용대 음악평론가가 본인의 작사가 고트를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고트를 발표할 차례다. 감히 한국 최고의 작사가라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그 이름, 박주연. 아마 작사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집중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요새야 이제 뭐 김이나 작사가를 비롯해서 작사가들이 엄청 인기가 좋지만, 옛날 발라드가 처음 나왔었을 때는 작사가보다는 작곡가 그리고 가수에 좀 더 집중됐었는데, 박주연 작사가, 그는 그 화려했던 발라드의 시대를 빛낸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만큼 곡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작사가였다. 비단 글을 잘 쓰는 것을 넘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춰 다채로운 작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송라이터이기도 했다. 사실 아마 박주연이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분이 어떤 가사를 썼는지 알면은 굉장히 놀라실 텐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뭐 여기서부터 남자들 이분이었구나 하시죠.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알까. 그 다음 박상태의 나와 같다면, 이것도 이제 김장훈 씨가 리메이크를 한 건데 다들 김장훈 원곡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태라는 원곡 가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다면 요거. 그 다음에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남자들의 약속에는 늘 이게 들어, 이젠 요거. 그 다음에 변진섭의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다시. 이걸로 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성시경의 외워두세요라는 곡도 엄청 명곡이죠. 또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뭐 이별의 그늘, 이런 곡들. 또 윤종신으로 가면 오래전 그날, 너의 결혼식, 이런 남자들의 가슴을 울렸던, 어떻게 이렇게 남자의 가슴을, 마음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임창정의 그때 또다시, 그때 또다시, 이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조장혁의 체인지, DJ DOC 옛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녀의 속눈썹이 길다라는 그런 명곡도 있었고,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사람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 곡. 그 다음에 이 곡을 빼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사실 그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나왔을 때는 크게 히트를 치진 못했지만, 박정현 씨가 나가수에서 불러서 이제 명곡에, 엄청난 명곡의 반열에 대중적인 곡으로 올라섰는데, 이 곡을 작사했을 박주연 작사가의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작사가인지 알 수 있고, 또 동료 작사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보면, 김이나 작사가 있잖아요. 후배 작사가이자 엄청 우리나라 작사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이나 작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주연 작사가는 그녀의 가사 앞 2줄 정도면 모든 상황이 설명된다. 그리고 김영석 작곡가 알죠? 엄청난 또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분은 박주연의 노래를 들으면 장면이 그려진다. 그리고 또 엄청 유명한 작곡가인 주영훈 씨. 주영훈 씨는 또 학교에서 작곡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박주연 과목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내공을 보여주는, 실제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300곡이 넘어서 작곡가보다 저작권료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작사가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 작사가를 고트로 뽑았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박주연 작사가의 곡들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용대 평론가의 더 송라이터스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나 스토리텔링에 좀 꽂혀있는 분들, 그러니까 작사가가 꿈인 분들도 당연하고, 혹은 감정 카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콘텐츠 기획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의 표지에 보면 그 유재하부터 아이유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발라드의 역사를 단순하게 그냥 음악의 역사가 아니라 가사의 언어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이 책을 남기고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더 송라이터스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말해왔는지 끝까지 기록하려고 했구나. 다음에 발라드를 들으실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노래는 누군가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언어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명복을 삼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